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요 외신들 함께 차근차근 짚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최근에 현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값과 유가 역시 흔들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을 둘러싸서 여러 기업들 그리고 국가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사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우라늄 장악이 서방 에너지 공급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옐로케이크가 경고했다라는 기사인데요. 런던의 우라늄 투자 회사 옐로케이크가 이렇게 헤드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국의 우라늄 장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우라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여러 가지 에너지 발전 양상이 있는데요. 최근에 원자력 발전을 둘러싸고 이슈가 많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지금은 다시 원전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 세계가 이번에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에 마음을 모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원자력 발전의 핵심 원료라고 볼 수 있죠. 우라늄을 둘러싼 여러 국가들 그리고 여러 경쟁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핵심은요,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을 나라의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정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 엇갈리는 보도가 나왔었죠. 올라가기도 했고 내려가기도 했는데 특히 산유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 입장에서는 유가 변동성과 이러한 문제 때문에 큰 영향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중국 역시 대표적인 산유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유가의 변동성에 대한 타격이 컸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에너지 발전의 핵심적인 것으로 바로 원자력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원자력 발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라늄을 핵심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기술력의 핵심이다 보니까 우라늄 수의 3분의 1은 중국 내에서 확보를 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해외 광산 투자를 통해서 확보, 마지막 3분의 1은 시장에 나와 있는 우라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원자재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썼다 하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중국에서 이 우라늄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는 에너지의 변동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높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런던의 우라늄 투자 회사죠. 옐로케이크라는 회사인데 안드레 리벤버그 CEO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우라늄 수집이 굉장히 우려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라면서 이럴 경우 전 세계 우라늄 가격의 급등, 이로 인한 에너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만큼 자원 확보 경쟁에서 중국의 움직임이 발빠라지고 있다는 점은 전 세계에게 오히려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국영 우라늄 공사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CNUC라고 불리는데 이 기관과 자회사들이 니제르, 나마비아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여러 우라늄산을 가지고 있는 광산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현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것이고요. 특히 카자흐스탄과 인접해 있는 중국의 신장 지역에는 우라늄 거래 허브를 만들어서 중국이 우라늄 거래 중심구지가 되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반대로 말하면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우라늄 가격은 파운드당 8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만 상승률이 70%가 넘는 상황인데요. 원자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런 우라늄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다 보니까 이 우라늄 가격을 어떻게든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 같고 중국의 움직임을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공격적인 우라늄 확보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 우라늄 매장량이 50%에 이르는 이 러시아에서도 무기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의 움직임이 사실 전 세계에서는 항상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계에서 우라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는 우라늄의 전 세계
매장량 중 50%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중국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묘하게도 중국과 러시아 모두 서방권 국가들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중국이 매집을 시작하고요. 러시아가 우라늄을 에너지 무기화를 해버린다라면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7년 이후로 우라늄 가격이 가장 비싼 상황, 과연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서방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의 에너지 질서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발 우라늄 자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공교롭게도 이번에도 에너지 소식입니다. 지금 에너지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IPO 시장이 좀 기대와 달리 잘 안 되고 있자 비상장 회사에 대한 M&A가 오히려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개발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시덴탈이 버핏의 도움 없이 크라운락 거래를 성사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저희가 픽미업을 통해서 엑슨모빌 그리고 쉐브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인수합병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미국의 원유 생산 업체죠. 이 옥시덴탈이 시추업체 크라운락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각각 어떤 회사고 또 인수 후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에너지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계속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보다 이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현재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24%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아예 경영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옥시덴탈에 대한 관심은 워런 버핏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옥시덴탈이 셰일 개발 업체입니다. 크라운록이라는 기업을 100억이 넘는 가격에 인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몇 달 사이에 엑슨모빌, 쉐브론이라는 가장 큰 에너지 기업에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옥시덴탈 역시 지지 않고 인수에 나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수 절차는요. 내년 초면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옥시덴탈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아나다코라는 이 경쟁사를 인수하는데 380억 달러를 쓰면서 기업이 휘청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유가 하락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기업이 파산할 것이다라는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주가는 20년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유가가 급상승을 했었고요. 그 덕에 옥시덴탈은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가 바로 그 인수 합병 이후에 4년 만에 이루어진 인수 협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부채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라도 인수한 이유 바로 당연히 기름을 캘 수 있는 산유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전지대가 텍사스주의 퍼미안 분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만 70만 배럴 정도가 생산될 수 있는 아주 많은 산유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크라운락을 인수를 함으로써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유전을 캔다, 기름을 캐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루에 약 17만 배럴 정도는 이 회사를 통해서 캘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요. 연간에 약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니 약 10년 정도만 잘 투자하면은 이 100억 달러의 인수 가격이 그렇게 아깝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수 합병은 여러 기업들이 현재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상장을 하는 대신에 인수 합병을 통해서 몸집을 불리고요. 안정적으로 산유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 이것들이 에너지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라늄을 수집하고 있는 중국 등을 봤을 때 유전 기업, 정유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 옥시덴탈의 크라운록 인수 소식 기사로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기사는 어떤 소식이죠? 자, 이번에도 M&A 소식이고요. 이번에는 유통업계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산업일수록 지금은 보수적으로 지키기 모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시장 가치가 낮아진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오히려 나중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기업들의 도전 또 계속해서
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기업은요. 미국 최대 백화점 그룹이라고 불리는 메이시스입니다. 네, 그럼 기사로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메이시스의 투자자들이 58억 달러 규모의 매수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이렇게 미국의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58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메이시스 지난번 실적도 좋았고요. 이번 소식으로 어제 주가가 무려 2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유통업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거시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칠 경우 유통업계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4분기의 실적들이나 여러 가지 소비 패턴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메이시스의 주가도 최근에는 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메이시스에 대한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확하게는 인수합병의 딜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이번 달 초에 제안이 들어갔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긴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만간 인수합병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추진만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로이터 등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회사 아크하우스 매니지먼트사와 자산운용사입니다. 브리게이드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이달 1일에 메이시스에 58억 달러의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58억 달러는요, 한국 돈으로 7조 6,40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 정도 규모의 메이시스를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었다라는 것인데요. 사모펀드를 통해서 메이시스를 인수하려는 계획들은 최근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워낙 유통업계가 어려웠었고요. 그런 만큼 이 유통기업들이 회사를 팔려는 움직임도 있었고 이런 기업들을 인수하려는 사모펀드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이죠. 자, 58억 달러라는 가격을 인수 가격을 한번 주당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주당 21달러에 대한 가격으로 인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요. 인수 제안이 들어갔던 12월 1일 전인 11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1%의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입니다. 하지만 메이시스의 가격이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인수 가격이 프리미엄이 20%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메이시스는요, 미국 전역에 5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최대 백화점 체인입니다.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뉴욕의 맨하튼의 가장 중심지에도 이 메이시스 백화점이 자리하고 있고요. 매년 메이시스에서 하고 있는 퍼레이드는 미국인들이 매년 지켜보는 연례 행사로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고급 백화점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블루밍데일즈 매장을 32개 가지고 있고요. 아울렛 매장도 21개 가지고 있는 등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보니까 이 기업을 인수할 경우 사모펀드들이 향후 엑싯을 짤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메이시스 이사회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적정한 가격의 기업이 과연 매물로 나와서 거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유통업계의 관심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M&A 소식이 나온 직후에 메이시스의 주가는 많이 올랐었는데요. 15% 넘게 오른 20달러 가까이 거래가 되면서 사실상 인수 가격에 가까운 가격까지 올라간 상황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메이시스의 유통업계에 미칠 영향 한번 살펴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미국의 최대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58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